안녕하십니까. 이병태 교수가 추천하는 자유주의자들이 꼭 읽었으면 하는, 그리고 두뇌의 양식이 되는 책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꽂은 책은 이성적 낙관주의자, 번영은 어떻게 진화하는가라고 하는 부제가 달린 매트 리들리의 책입니다. 영어로는 The Rational Optimist, How Prosperity Evolves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책을 추천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요즘 경제 불안 때문에 일종의 우울증, 공황장애, 우라병에 빠지고 있습니다. 희망이 절실한 대한민국이 되고 있죠. 그럼 미래에 대한 희망, 우리 아주 지금 현재 보이는 저 절망적 상황에서 근원적으로 희망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결국은 우리는 인간, 특히 사회적인 인간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면 우리 경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도 해결할 능력이 우리들 사이에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회복할 때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생각해서 그 희망의 메시지를 가장 경제학적으로 잘 설명한 책이 이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의 저자 매트 리들리는요, 영국의 언론인이고,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월스트리트, 더 타임즈 이런 데 많은 컬럼을 쓰고, 또 사업가로도 성공을 했고, 작가로서 아주 폭넓게 과학, 환경, 경제학에 관한 책들을 많이 쓰고 있고, 현재는 영국 의회의 의원이기도 합니다. 의원으로서 이분은 자유주의자이고, 브렉시트, 그 EU로부터 영국이 독립하는 브렉시트 찬성자이기도 하고, 또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 회의론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 저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다양한 지식들을, 사회 문제를 이해하는데 융합하기도 하고, 또 자유주의자로서 이분이 많은 다른 사람도 얘기를 했지만, 정부가 문제의 원인이지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명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꼭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신들이 문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오만이 우리 정부하고 정치권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정부와 권력은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쓴 책들 중에 아주 베스트셀러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붉은 여왕, 더 레드퀸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선의, 이 근원이 어떻게 되느냐, 더 오리진스 오브 버추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또 아주 과학을 하는, 생물학을 하는 학생들한테 잘 알려진 게놈이라고 하는 그 23장의 자서전, 우리가 이제 염색체가 23개잖아요. 그 염색체들의 이야기를 쓴 책이 있고요. 또 늘 사회학에서 문제가 되는 우리가 태어난 거냐 교육받는 거냐, 네이처 바이 앤 널처라고 하는 책도 있고요. 최근에 새로 나온 거는 The Evolution of Everything이라고 해서 부제는 How New Ideas Emerge, 즉 모든 것들의 진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책이 최근에 발간된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최근의 책은 저는 사놓고 아직 읽지를 못했지만 앞에 책들은 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고 여러분 자제분들한테 꼭 권했으면 하는 책이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소개드리는 이성적 낙관주의자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인간으로서 문명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뭐냐 하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 기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책은 첫 번째, 그 문명이 무엇인가부터, 왜 우리는 다른 동물과 달리 어제보다 좋은 오늘보다 좋은 내일을 만들어가는 인간인가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인류가 갖고 있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여기서 또 아주 심각한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두뇌가 좋은 인류가 역사에서 수백만 년 동안 왜 문명은 서서히 진보하고 최근에 산업혁명 이후에서야 폭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간결하게 설명을 합니다. 문명이 무엇인가, 경제적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 관점에서 교환을 왜 하는가를 제가 경제학적 인간의 탐구 코너에서 서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교환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우리가 교환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시죠. 원시인 A, B 둘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을에는 연어하고 사과만 얻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원시인 A는 사과 하나 따는데 3시간을 찾아다니면서 쓰고, 연어 한 마리 잡는데 4시간을 걸리는데, 아무 저장 기술이 없어서 사과 하나하고 단백질 원인 연어를 매일 먹어야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면, 원시인 A는 사과 따러 3시간을 돌아다녀야 되고, 연어 잡느라고 물속에 가서 4시간 고생하니까 7시간을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시인 B는 A보다 좀 굼떠요. 그래서 사과 나무에 잘 못 올라가요. 그래서 사과 따는데 5시간이 걸리고, 연어 잡는데 4시간이 걸리면 9시간을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지 말고 둘이서, 인간은 어떻게 하냐면, 야, 2가지 다 하지 말고 1가지씩 해가지고 둘이 교환을 하자 그러면, 원시인 A는 사과 따는데 3시간이고 연어 잡는데 4시간이니까 사과 따는 걸 훨씬 더 잘하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2개 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시인 B를 보니까 사과 따는데 5시간 걸리고 연어 잡는데 4시간 걸리니까 연어를 잡는 게 더 자기가 잘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연어를 2마리 잡으면, 원시인 A는 원래 7시간 일했었는데 6시간만 일하게 되겠죠. 3시간씩 걸려서 사과 2개 따고, 원시인 B도 9시간 걸리던 게 연어 2마리 잡는데 8시간 걸리니까, 그리고 저녁에 가서 교환을 하면, 사과 하나하고 연어를 바꾸면 똑같이 연어 한 마리, 사과 하나씩이 갔는데 노동시간 1시간씩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생산자의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적인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에 분업을 해서 교환을 하면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필요 없는 노력을 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리카르도가 상대적인 비교 우위에 의해서 분업을 한다라고 하는 경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화가 되면 A는 뭐만 생각하냐면 사과를 잘 따는 방법만 생각을 하고, B는 연어를 쉽게 잡는 방법에 골똘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전문가가 되는 거죠. 분업은 바로 전문화가 되는 거고요. 전문화가 되면 이 혁신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 낚시로 연어를 잡는데 연어가 잘 안 잡혀. 잘 많이 못 잡아. 사과 따는데 사과나무 올라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이 2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이 그물을 만들어요. 그물을 만들면 한 번에 그냥 연어를 수없이 많이 잡으니까 3시간 일할 필요도 없고, 그물 덕에 1시간 만에 막 수십 마리를 잡죠. 사다리를 하나 발명하고 나면 사과를 쉽게 4시간 걸리는 게 3시간 만에 걸리면 노동시간이 확 줄어들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내가 추운데 바다로 연어 잡으러 다니지 말고 다른 어부들한테 그물을 공급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물 만드는 새로운 직업이 하나 생기죠. 그리고 사다리 만드는 새로운 직업이 돼서, 이 사회는 원래 사과하고 연어만 교환되다가 사과, 연어, 그물, 사다리가 교환이 되는 세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물 만드는 사람들은 그물을 얼마나 더 튼튼하게 빨리 만들까 해서 새로 연장을 만들고, 사다리를 어떻게 가볍게 쉽게 만들까 해서 못도 발명하고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또 다른 연장들이 막 퍼지면서 새로운 직업이 생겨서 우리나라가 수십만 가지의 도구가 있고 직업이 있는 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풍요로운 세상이 돼 있잖아요, 전문가로서. 근데 왜 문명이 서서히 시작됐을까? 근데 한번 우리 상상을 해보죠. 여러분,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 기억이 나시죠? 다른 지역하고 거의 거래가 없는 데는 아주 동떨어진 동네에 토끼가 많아서 다른 사람들은 다 옥수수 재배하고 있었는데,
토끼를 잘 잡는 사냥꾼이 하나 있어서 토끼 잡는 올무를 발명했다고 치죠. 그럼 토끼를 잘 잡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농사를 안 짓고 토끼를 잡아서 교환해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여기 호랑이 떼가 갑자기 몰려왔어요. 그래서 토끼를 다 잡아먹고 토끼가 다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면 이 사냥꾼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그걸로 못 먹고 사니까 그 올무 만든 기술을 사냥꾼은 없어지고 다시 옥수수 농사, 감자 농사를 짓게 되고 세대가 가면서 이 올무 기술은 후대에 전달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원시 시대에 많은 문명이나 기술이 발명됐는데 후대에 전해지지 않고 나타가 사라지고 그랬던 이유가 인구가 너무 적고 다른 사람하고 교환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동막골이 독립된 데가 아니고 다른 데하고 막 교환을 하고 있는 연결된 사회라고 그러면 이 동네에 토끼가 없어도 이 올무를 잘 만드는 기술자는 다른 동네에다가 올무를 계속 다른 동네 옥수수나 뭐 송이버섯하고 교환하면서 먹고 살 수 있었겠죠. 그러면 이건 안 없어지죠. 그래서 인구가 많아지고 옆에 교류가 많아져야 기술이 유실되지 않고 축적되면서 점점 빠르게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성적인 낙관론자라고 하는 이 양반의 주장이 뭐냐면 인류 역사상 이대로 가면 세상 망한다라고 하는 수많은 인류의 종말을 예측했던 식량이 부족해서 망하고 환경이 나빠져서 망하고 뭐 수많은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대부분이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라는 걸 이 책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00년에서야 인간이 처음으로 초를 발명을 하거든요. 근데 초는 밀랍이라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밀랍은 그 벌꿀이 만드는 벌집에서 만드는 건데 그 밀랍이 많지 않으니까 초를 많이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동물 기름으로 초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것 때문에 멸종위기에 몰린 게 뭐냐면 고래입니다. 유럽에서 포경은 고기를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고기를 먹는 거는 에스키모 일부하고 일본 사람하고 뭐 한국 이런 데 있고요. 대부분은 이제 이 기름을 빼서 초를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고래가 멸종위기로 갔거든요. 그래서 그린피스가 막 고래 살리자고 그러고 뭐 포경 반대 운동을 했는데 실제 고래를 살린 거는 락펠러가 이 호롱불, 그러니까 석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해가지고 더 이상 초가 필요 없게 훨씬 밝은 조명을 만들면서 고래를 잡을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술 진보가 앞세대가 했던 많은 문제를 해결해 갔다는 것들을 수많은 사례를 들면서 매튜 리들리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도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창의성, 머릿속의 지식에 의해서 해결되고 자연의 자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창의성, 인류의 지식이 중요하고 인간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는 나쁜 뉴스에 혹하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나쁜 뉴스에 기울 수밖에 없는 유전적인 특징이 있지만 사실은 인간이 해온 역사를 보면 우리 인류 역사는 계속되는 승리의 역사였고 수많은 문명이 우리 그 인간의 창의성에서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이 낙관적 이성론자라고 하는 이 책이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읽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죠. 꼭 이병태 TV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친구에게 공유해서 경제 지식이 널리 퍼지는 그런 데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주에 추천하는 책 낙관적 이성론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